빼빼로데이 때 내가 오빠한테 빼빼로를 줬고. 아 진짜? 어. 너무 생생하게 생각나는 게 너 했던 거 기억나? 그거 기억 하나도 안 나지? 어느 날 너무 수치스러워 우리 거. 놀랬어? 진짜 수치스럽다. 와 이거 언니한테 얘기해줘야겠다. 거기지. 2005년 5월 22일이야. 와 대박이다. 저 핸드폰에 있던 거. 근데 꺼내지지가 않아갖고 대박이다. 이거 잘 갖고 있는 사람 없을걸? 그럼 이거 보여줘도 돼.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제가 가끔 엄청난 분들이 오실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천재이승국이라는 채널은 채널 대비 그리고 조회수 대비 말도 안 되는 분이 출연하기로 유명한 채널인데 올해 또 한 번의 엄청난 게스트분이 지금 이곳에 그 유명한 이승국 스튜디오에 또 찾아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승국 오빠의 아는 동생 문가영입니다. 아마 막 썸네일이나 제목에도 제가 분명히 그런 키워드를 써놨을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진짜 아무도 몰랐을 추측조차 할 수가 없고 겹친 적도 없었고 지금 이걸로 뜬금없이 나가는 거란 말이죠. 카메라 켜지기 전에 살짝 얘기를 하긴 했지만 굉장히 신기하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요. 오늘 와서 딱 들어왔는데 어땠어? 기분 어땠어? 지금 딱 앉았을 때 카메라 켜고. 아니 일단 계단을 내려오는데 오빠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냥 똑같은데요 그때랑?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지 한 20년 됐다니까요. 근데 놀라울 정도로 문가영 배우님도 제가 어릴 때 본 모습 거기서 몸만 커졌어요. 그 모습 그대로. 키가 많이 컸죠. 아 잠깐 이것만 잠깐만요. 반말해. 나 갑자기 너한테 나도 이렇게 입을 뱉기 전에 반말. 가영 배우님이라고 해야 되나? 가영이라고 해야 되나? 반말하자 반말. 편하게 그래, 그래 합시다. 아 내가 너무 우리 버퍼링이 너무 자꾸 걸려. 우리 너무 공식화해. 편하게 합시다. 편하게. 언제 키 컸어? 왜냐면 내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모습은 굉장히 키가 작을 때였기 때문에 그냥 어느 날 쑥 큰 거야? 자연스럽게 툭툭툭툭 커진 거야? 갑자기 커가지고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 맨날 앞줄이었다가 방학 시즌 때 확 커가지고 그 있잖아 키 클 때 떨어지는 꿈 꾸고 다리 막 간질간질거리고 해서 아빠가 맨날 다리 주물러주고. 아 실제로 떨어지는 꿈을 꿨어? 응. 아 진짜? 그래서 그때 한 10cm가 컸어요. 완전 확. 근데 말했듯이 그렇게 키가 큰 거와 별개로 너 자체는 지금 그대로야. 나는 가끔 너 이렇게 뜰 때마다 막 인스타그램 사진 보거나 볼 때도 가영이는 진짜로 몸만 그대로 컸네. 되게 내가 어릴 때 기억하던 거랑 그대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네. 그것도 신기하다 싶을 때가 있어 난 사실. 그때 오빠가 근데 그때 몇 살이었어? 그때 내가 초등학생이었고 네가 초등학생이고 내가 고등학생이었지 처음 봤을 때 우리가. 그리고 내가 대학교를 가고 이렇게 된 그 시점이야. 아 오빠 나랑 나이 차이가 났었구나. 맞지. 네가 96이잖아. 96. 그러니까 10살 차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때 이미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어른의 형태에 가까웠겠다. 내 눈에는 그냥 어른이었기 때문에 크게 막 달라진 거를 많이 모르겠어. 근데 이제 오빠는 내가 막 초, 중, 고, 대 다 지났으니까. 그런 네가 이렇게 등장을 할 때 그럴 때 너무 신기한 거지. 너무 우리끼리 얘기했죠. 네. 문가영 배우님께서 행차하신 이유가 있어요. 영화가 곧 개봉을 하죠. 어떤 영화인가요? 만약에 우리라는 영화인데요. 이제 12월 31일 날 개봉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교환 선배님하고 같이 찍은 건데 완전 멜로멜로한 그런 영화가 12월 31일 개봉을 하는데 제가 또 막 영화 리뷰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유퀴즈도 나가고 막 여러 인터뷰 컨텐츠에서 문가영 배우 팬이시고 지켜보신 분들은 독일에서 태어나서 있다가 10살 때 한국에 왔다. 그러면서 이제 광고 모델 하면서 배우가 됐다. 이 어떤 루틴적인 대화들이 있는데 저는 문가영 배우의 데뷔 이전 모습을 알고 있는 처음 광고를 막 찍은 애 많으면 이런 거 할 때 알았던 교회 오빠였거든요. 교회에서 처음 봤어요. 네, 정말 전형적인 교회 오빠. 그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던 교회 오빠의 모습대로. 심지어 안경도 그때 썼고 했기 때문에. 맞아. 근데 기억을 꽤 하나 보네. 아 기억하는 거 되게 많아 오빠랑. 아 그래? 처음 봤을 때 그러니까 네가 2004년인가 5년? 2005년 막 했던 거. 그때였기 때문에 뭐가 기억나? 빼빼로데이 때 내가 오빠한테 빼빼로를 줬고. 아 진짜? 내가 또 초등학생이고 하니까 얼마나 교회 오빠 매주 일요일 날 갔을 때의 그 교회 오빠 본인이 치지 않지만 기타를 메고 다니던 그 오빠를 바라보면서 늘 이렇게 약간 이렇게 와 멋있는 오빠처럼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친언니 얘기가 많이 했으니까 언니랑 빼빼로를 누구한테 교회 가서 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 내가 나 승구 오빠 줄래 해서 오빠
어머나 제가 그런 영광을 누렸었군요. 빼빼로이를 줬던. 빼빼로는 지금 기억 안 나는데 맞아 그런 게 기억나고 이따가 나한테 갑자기 막 초콜릿 같은 거 주고 맞아 고마워, 맞아. 고마워, 내가 초콜릿 주고. 고마워요 먹고 기억나 그런 거 있었어 맞아 나는 그게 기억났어. 게임했던 것도 기억나? 무슨 게임을 했어 우리가? 너 기억 안 나는구나. 기억한다. 크레이지 아케이드 같이 했었어. 너희 자매가 집에서 접속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막 어린 동생 막 놀아주고 너희도 한국에 아는 사람 없으니까 막 놀아줘 해갖고 그 크레이지 아케이드 한 거랑 너무 생생하게 생각나는 게 너 리코더 연주했던 거 기억나? 그거 기억 하나도 안 나지? 어느 날 너무 수치스러워 리코더를 했어? 넌지 언닌지가 대뜸 연락을 해갖고 언니였으면 좋겠다. 리코더 연주회를 해주겠대 갑자기. 지금 들어줘야 된대. 알았어 들려줘 해갖고 그러니까 내 입장에 얼마나 귀여워. 나는 19, 20 이랬으니까 초등학교 애들이 막 리코더 연주를 들려주는 너무 귀엽잖아. 그래서 들려줘 해갖고 하는데 언니가 너를 막 잡돌이를 막 하는 것 같은 소리가 막 들리고 네가 말을 안 들었나 봐 하다가 연주가 할게 해 연주를 하는데 러블리한데 너무 못하는 거야. 듣고 있는데 이걸 뭘 연습했다는 거지? 막 어머. 하다가 자기네끼리 웃고 틀리고 막 그래서 내가 듣다가 이거 연습 안 한 거지? 그랬는데 나 너무 그게 귀여워서 생생히 기억나는 게 연습 안 한 거지 했을 때 네가 그 10살, 9살 그 어린 목소리로 어떻게 알았어? 들리니까 알았지 했던 게 기억나. 진짜 착했다. 왜? 거의 사촌 동생들 놀아주는 그거였잖아. 난 약간 그런 마음이었지. 사촌 동생들 같은 그 나이 또래 친척 동생들도 있고 하니까. 응, 진짜 수치스럽다. 와, 이거 언니한테 얘기해줘야겠다. 그랬던 가영이가 문가영 배우가 되셔갖고 네. 카메라 켜지기 전에 얘기했지만 진짜로 쉼없이 일을 하던데? 작품 안 한 해가 거의 없지 않아 지금? 있어? 없어. 너무 재밌어? 일하는 게? 아직도 너무 재밌고 응. 우리도 선택받는 직업이니까 계속 꾸준히 좋은 작품 있거나 불러주거나 하면은 안 쉬려고 했던 것도 있고 그게 약간 패턴화가 되면서부터 쉬는 법을 모르겠는 거지. 그건 좀 대단하기도 한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서글플 수 있는 거 아니야? 쉬는 법을 모른다라고 네 입으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말을 한다는 거는 어느 순간에는 사람들이 막 이제 옆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쉬는 법도 알아야 된다. 그 시간도 확보를 해야 되고 중요하다. 근데 오히려 그 생각을 사람들이 조언을 해주면서 거기에 포커싱을 할수록 이게 서글픈 느낌으로 가는 거지. 나는 괜찮은데 아직까지는. 그리고 자꾸 꼭 취미를 찾으라는 말에 막 억지로 찾게 돼. 근데 그 과정이 사실 더 스트레스일 때가 있는 거야. 맞아. 그래서 굳이 뭘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지금은 정말 너무 잘하고 있고 너무 바쁘잖아요. 지금 저는 그냥 사는 거 너무 바쁘잖아요. 살다 보니 이렇게 됐고. 그러면 살다가 나 대학교가 막 이러면서 우리가 연락을 이렇게 안 하게 됐지. 됐잖아. 그러다가 이승국이 이런 걸 하고 있네? 처음 인지했던 순간이 있어? 나 유튜브 전에 응. TV를 보다가 심지어 난 집에 TV가 막 없었을 때니까 밖에선가 뭐 어떻게 보다가 TV에서 오빠가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잠깐만 저 얼굴이 아는 사람 잠깐만 이게 누구야? 그래서 내가 바로 엄마 아빠한테 물어봤지. 나는 너 처음으로 봤던 게 진짜 죄송한데 네. 네가- 안 봤지 오빠. 네가 본격적으로 활약하기 시작한 시점과 내가 유튜브 시작한 시점이 겹쳐. 근데 그때 네가 드라마 위주로 엄청 드라마만 했잖아. 했지 거의. 그래서 내가 너 나오는 거 본 마지막 작품은 더 웹툰이고 아 그치 영화니까. 그건 영화니까 내가 가서 봤었지. 영화관 가서 봤어요 대신 그거는. 어머. 영화 가서 보고서 가영이가 이런 영화에도 이런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가영이 잘 지내나. 뭐하지 나는 요즘에? 질투의 화신이 난리일 때도 또 한 번 2차 고백? 난 너 질투의 화신 나온 거 이번에 알았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차라리 다행이에요. 왜요? 이 너무 친분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의 비즈니스를 보면 약간 웃기잖아요. 가영이 진짜 잘한다 하는 것과 가영이가 또 이런 거 이런 걸 하는구나. 어머나 또 홍보 토크 콘텐츠 나가고 말도 또 똑부러지게 잘 유퀴즈에 나가고 어머나 진짜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더라고. 그치. 사랑의 이해 이런 거는 정말 인생 드라마라고 하는 분들 진짜 많던데. 사랑의 이해는 진짜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막 그 당시 때 시청률이 막 엄청 잘 나왔던 건 아닌데 화제성도 좋았고 약간
보시는 분들이 다시 보셔가지고 되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근데 난 진짜 그거는 물어보고 싶었어. 어느 연도의 어느 정도 작품까지는 내가 기억하는 어린 가영의 어떤 발성이라고 해야 되나? 어린 어떤 어투들이. 소리가 남아있어. 어투들이. 근데 어느 작품, 어느 연도를 기점으로 이 어투 자체를 좀 바꾸네? 하는 게 좀 느껴질 때가 있었어. 그래서 약간 그걸 배우로서 아 이런 걸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바꾼 건지 어른이 되고 사회생활하면서 알아서 바뀐 건지 이건 좀 궁금하더라. 어쨌든 학생 역할이었다가 이제 성인이 되고 맡는 역할들이 조금 달라지면서 바뀌어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대부분 사실 나는 드라마에서 밝은 작품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많이 원하시기도 했어. 감독님이나 그런 이미지와 그렇다 보면 사실 내가 잘 내는 소리인 거지. 그 소리가 편안하게. 근데 그러다가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아, 내 톤이 원래 되게 이렇게 높고 밝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렇지가 않거든. 그래서 아, 이런 거를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작품도 어쨌든 그런 거를 찾게 되기도 하고 뭔가 욕심으로 뭔가 아, 보이스가 조금 더 이랬으면 좋겠다 해서 트레이닝도 받아보고 의도적으로 바꿔야지 했던 건 아닌데 그냥 약간 내가 영역을 넓히고 싶은 어떤 마음에 시도를 해본 것 같기는 해. 이것저것. 근데 신기하다. 오빠 그거 아는구나. 나는 어릴 때 그걸 알아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 저 나름 리뷰어예요. 아, 네, 맞아요. 저 나름 또 맞습니다. 또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지. 가영이 또 기특하다. 야, 가영이 점점 더 멋있어지는구나. 어머나 하는 게 좀 있었지. 2010년대 초반에 내가 마지막 영화로 봤던 모습들이나 그런 거 할 때만 해도 나도 좀 그냥 오 가영이 연기한다. 오 잘한다. 이런 느낌으로 봤다가 뭔진 모르겠는데 가영이가 스타가 됐네? 이거 팔로워가 되게 많아졌네? 이렇게 그냥 멀리 응원하고 있다가 근데 진짜 이번에 보면서 아, 이 친구가 연기를 스타가 아니라 배우로서 뭘 하기 위해서 정말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역할도 잘 고르고 되게 연기를 잘하고 싶구나. 그리고 그걸 해내가고 있구나 좀 느껴지더라. 잘한다고 생각도 안 하지만 오래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 이상을 사실 이것만 했잖아. 그러니까 이것밖에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잘 하게 되고 싶고 잘하면 이걸 더 잘하고 싶다. 그러면 이건 정말 난 배우가 아닌 입장에서 그 호기심에서 지금 네가 생각하기에 네가 바라는 더 잘하는 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네 입장에서는? 난 항상 첫 번째는 그게 경험이 사실 많을수록 좋기도 한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일적인 게 아닌 개인적인 어떠한 감정들이 생기면 내가 그걸 엄청 연구하는 경향이 있어. 예를 들면 되게 안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러면은 그냥 그걸 아 나중에 이런 장면이나 비슷한 감정이 나올 때 내가 이런 걸 느끼라고 이런 사건이 있었나 보다 라는 합리화를 사실 되게 잘 하는 편인 것 같아. 사실 책도 좋아하는 게 내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 이상을 원하려면 사실 책이든 매체든 누군가의 이야기든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막 찾아다니기도 하고 글을 써보기도 하고 막 머리가 쉬질 않아. 워커홀릭 같은 그 기질이 너 안에 있더만 어렴풋이 주변에서 쉬라고 한 이유가 이런 거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건 궁금했어. 어린이 배우로 시작을 하신 분들은 호기심에 시작했든 아니면은 분위기에 이끌려 갔든 말했듯이 선택받는 거를 어릴 때부터 경험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인지 어느 시점이 되면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맞나? 내가 이거 좋아하나?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되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 너는 그런 게 없었어? 중간중간 다른 거를 해보고 싶기는 했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글을 써보고 싶다. 그러니까 혼자서 뭐 글을 써보기도 하고 연출도 나중에 해보고 싶다. 근데 그게 언뜻 생각이 들지만 현장에 있기 때문에 연출가들 보면 아 저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다시 연기나 열심히 하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흐름은 있는데 내가 이걸 정말 좋아하나 안 하나라는 의심은 해본 적이 없어. 심지어 내가 오빠 집에 오는 때 강변을 타고 넘어오고 있었거든? 그때 내가 그 생각을 했어. 아, 내가 지금 연기를 지금 홍보 프로모션 기간이니까 5월 달에 촬영이 끝내고 연기를 사실 안 하고 있단 말이지. 지금 6개월 동안. 근데 내가 아, 연기를 언제 내가 또 내년에 할 수 있구나. 연기하고 싶다. 그 생각을 했어. 어렸을 때 해봤고 잘 하고 있는데 여전히 뭐가 너를 그렇게 재밌게 해? 연기라는 게?
정해져 있는 공식화가 되어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어쨌든 그것도 예술이기도 하니까 마음껏 내가 상상하고 아니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재밌고 내가 대부분의 감정 표현들을 연기할 때 많이 푸는 것 같아요. 실생활일 때는 생각보다 되게 업다운이 없어. 화도 잘 안 내고 울지도 않아. 표현을 오히려 못해. 그냥 문가영은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다가 오히려 연기할 때는 누군가의 배역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자유로운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그 배역을 빌려서 문가영이 약간의 그거를 푸는 것 같아. 너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해소제기도 어떤 하지. 해소제네. 삶의 해소제 중에 하나네. 그래서 내가 하고 싶다라고 했던 게 어떻게 보면 6개월 안에 내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 같아. 나 그거 봤거든. 그 어릴 때부터 연기하신 분들 얘기한 거 들었는데 많이 바뀌어서 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린이 배우들이 연기를 할 때 안 울면 혼났다는 얘기를 듣고서 너무 이상한 표현인 거야. 어린이가 울었을 때 혼날 수 있는 거는 울음을 안 그치면 혼나. 삽의 통영상으로는. 근데 빨리 울지 않는다고 혼나는 유일한 직종이 어린이 연기자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어머. 그렇게 생각하면 넌 독일에서 와서 한국 적응도 했었어야 됐고 쇼 비즈니스 업계 적응도 하고 어른들의 세상에 동시에 사회성도 10살, 11살부터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안 불편하게 하는 거 위주로 생각을 하게 됐을 텐데 그럼에도 인간 문가영이라는 사람은 있고 글을 쓸 정도로 너의 어떤 정체성을 찾아왔잖아. 그건 기억나? 노라는 걸 하기 시작했던 시점. 노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기준도 사실 남 때문이긴 했어. 어떤 작품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조연을 오래 하다가 주연을 이제 하게 되던 시점이 됐던 거지. 근데 이제 주연이 되면 사실 그 자리에서 해야 하는 또 어떤 책임도 있고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하면서부터 가끔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시점이 오던 자리인 거지, 그 자리가. 그치. 그때 노라는 걸 해야 되는구나를 배웠어.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조금 시간이 흘러야 네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일단 네가 지금까지 걸어온 거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면은 억지로 막 하면 오히려 네가 쌓은 뭔가 망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 그래서 너의 생각들가 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드라마를 열심히 찍어서 오다가 한 9년 만에 영화를 찍은 거던데 이렇게 오랫동안 드라마 위주로 하다가 지금 딱 이 영화를 하게 됐어. 이 질문이 맞는지 모르겠어. 안 찍은 거야? 왜 안 찍은 거야? 안 찍었다면? 막 안 찍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 드라마가 끝없이 좋은 작품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때는 나도 나이가 어렸었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이 있지도 않았어. 사실 또 이것도 타이밍이어서 그걸 놓치게 되면은 드라마가 그냥 드라마라고. 그치, 또 좋은 것들이 들어오니까. 맞아. 하다 보니 사실 이게 9년이 흘렀지 영화는 나도 너무너무 하고 싶었고 그렇게 해서 정말 오랜만에 찍게 된 게 만약에 우리야. 영화로만 제한하면은 내가 마지막에 봤던 정말 그 꽤 장르적인 영화를 많이 나왔어. 맞아. 주로 스릴러나 맞아. 초자연적인 얘기를 다루고 있거나. 맞아. 그런 작품들을 어릴 때 많이 찍어놨다가 시간이 흘러서 지금 딱 찍었는데 이거는 정말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 만약에 우리라는 거는 지금 모르는 분도 꽤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얘기인가요? 이거는 보는 분들에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20대 초반에 만나서 장기 연애를 한 커플이 이제 헤어지게 되고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연히 다시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회를 하면서 본인들이 만났던 그 순간들을 회상을 하면서 사실 이 시간적인 역순으로 영화가 나오는 아주 멜로한 정통 멜로. 아는 사람이라 하는 말이 아닌데 잘 살렸더라 너. 봤어 영화? 나 봤지 이거. 다 봤어? 감사하게도 난 미리 영화 볼 수 있었어. 12월 30일에 개봉하잖아. 맞아. 타이밍도 되게 뭔가 좀 잘 맞다는 생각을 했고 뭐랄까 끝까지 다 보고서 다들 걔 잘 지내나 이 영화 보시면 좀 그렇게 되는 영화더라고. 영화 자체가 난 되게 좋아하는 장면들 너무 많았어. 근데 스포일러가 될까봐 지금 그걸 다 말하지는 못하겠는데 너무 좋은 장면들 머릿속에 좀 담은 것도 있고 네가 대사를 너무 잘해갖고 내가 확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있었고 그동안 드라마에서 시간이 흐르며 축적한 많은 것들이 여기서 이 2시간 안에 폭발적으로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 그래서 그런 건 좀 궁금했어. 드라마에도 네가 익히 한 장르야. 근데 드라마랑 영화랑 비슷하고 다르면 다른데 가장 큰 다른 거는 러닝 타임의 제약이 굉장히 크다는 거지. 드라마는 긴 시간 동안 시청자들을 설득하고 여러 서사를 천천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드라마 봤을 때 별로 모르겠어. 내 취향 아닌 것 같아 하다가도
보다 보면 스며들어서 주인공을 응원하게 되는 특별한 매력이 있단 말이야. 근데 영화는 2시간이 안 되는 시간에 그걸 다 해내야 돼. 감독님이 연출적으로도 그 고민을 하시게 될 것 같고 배우로서도 그거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영화로 로맨스를 할 때 다른 고민을 하게 될까? 이건 좀 궁금하더라고. 다른 것 같아, 완전히. 이게 드라마와 사실 영화의 장단점인 것 같기도 한데 드라마는 호흡도 길고 설득할 시간이 많은 반면에 매주 하나씩 풀리다 보니까 유입도 되지만 나갈 수 있는 타이밍적인 게 있단 말이야. 맞네. 설득을 못하면 이제 나가버릴 수 있지. 사실 영화는 근데 웬만해선 극장에 앉아있는 이상 중간에 나가진 않잖아. 맞네. 선택한 사람들한테 설득을 시켜야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부담이 덜한 거기도 하고 그 반면에 그 짧은 시간 안에 이제 데리고 가야 하기 때문에 더 촘촘하게 뭔가 더 보게 되고 또 영화는 대본이 다 나와 있다는 점. 아 드라마는 아닌 경우 그치 드라마는 그치. 대부분 시작할 때 한 5부, 6부까지 요즘은 보고 뒤는 이제 라이브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배우의 상태와 영화는 이미 시나리오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산하기 훨씬 편하지. 영화는 좀. 그러면 이 영화를 봤을 때 말했듯이 이거는 과거에 뜨거운 사랑을 했다가 헤어지고 10년 만에 우연히 재회한 두 남녀의 얘기야. 그랬다는 거는 가능성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둘은 재회를 한다 혹은 다시 한번 이별을 한다. 사실 그 결말이 뭐였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가기 위해 중간중간 네 말대로 해야 되는 장치들이 있잖아. 이야기적으로서. 그치. 대본을 보면서 이거 잘 살려야겠다. 이거 내가 좀 잘 준비해야겠다 했던 순간은 어느 부분이었어, 영화에서? 그냥 영화가 끝났을 때 사람들이 우리가 좋았던 순간이 슬펐으면 좋겠는 거야. 그냥 일상 연애하듯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나 그런 컬러가 되어 있을 때에 마음 아팠으면 좋겠다. 오히려. 사실 보고 나서 할 얘기가 더 많은 많지, 작품이긴 맞아. 해. 보기 전에 뭐 얘기할 수 있지. 근데 그걸 얘기를 하면 볼 때 느껴지는 감상이 헤쳐질 수 있는 어떤 구간들이 있어, 이 영화는. 근데 이거는 예고편에 나왔으니까 말을 할게. 예고편에 나온 장면 중에는 예고편 중반에 등장하는 네가 버스에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어. 그걸 보면서 이건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필터야. 나는 이게 작품을 볼 때 누가 배우분이 잘 울면 오 하는 순간이 있거든. 너 잘 울더라. 내가 정말 제일 기분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 그 진짜? 버스 정류장 씬. 왜? 이거를 뭐 부담을 주거나 아니면 어떠한 코멘트를 하기 시작하면 뭔가 머리가 복잡해지겠다 싶어서 감독님이 아무 말씀을 사실 전날까지도 안 하시다가 전날 저녁에 카톡이 오셨어. 내일 버스 정류장 씬이 가영이가 편안하게 그냥 부담 없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카메라도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냥 나온 대로 해라는 말이 훨씬 이제 좀 자유로워진 마음을 얻게 한 거지. 그래서 되게 내가 하면서도 드라마에서 못했던 거를 그때 많이 한 것 같아. 드라마는 연기적인 걸 떠나서 테크닉적으로 필요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드라마는 어쨌든 예쁘게 보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미지로 남겨야 되는 그 그치. 순간들이 샷이 있으니까. 또 이제 각도에 따라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약간의 스킬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 드라마랑. 근데 사실 영화는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몇 분인지 사실 모르잖아. 편집을 어떻게 하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감독님이 그냥 그때 촬영할 때 나한테 그냥 쭉 돌릴 테니까 마음대로 해. 거기서 이제 쓸게 해서 그 테이크를 그냥 한 테이크로 쭉 돌렸어. 또 그 한 번에 끝났던 거야. 내가 좋아했던 게 그런 포인트였던 것 같아. 지금 네가 말한 게 예쁘게 주인공으로서 우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우는 거야. 보여지는 거를 신경 쓰지 않고 진짜 이 순간 너무 슬픈 사람이 우는데 엉엉 울지도 못하는 맞아. 거야. 공중 도덕도 막 무의식적으로 신경을 쓰니까 막 꺼이꺼이 못하는데 막 감정은 터져 나오는 뭐 그 희한한 거가 그 장면에 이렇게 담겨 있어갖고 자아를 울고 잘 담겼다. 다행이다. 이것도 예고편에 잠깐 나와서 어. 언급할 수 있는 장면이 있어. 되게 극초반에 구교환 배우 위주로 우리가 보고 있다가 네가 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눈썹을 이렇게 하는 게 있어. 근데 그때 뭔가 요 녀석 봐라. 수영 녀석 봐라. 사람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둘 사이에 뭐가 많이 있구나. 길게 쌓인 뭐가 있는 사람의 표정이어갖고 되게 초반에 그게 굉장히 몰입하는데 큰 도움이 됐어. 그걸 찍었을 때도 달리라고 하는데 이제 이걸 이렇게 카메라를 쭉 들어가는 걸 옆으로 하다 가면, 보면 카메라가 계속 돌고 있거든. 그럼 이제 뭔가를 하긴 하게 돼.
아, 컷 한 게 아니고 계속 가니까. 가니까. 사실 우리가 서로 하면은 배우들이 서로 시선을 이제 맞춰준다고 카메라 나오지 않아도 뒤에 교환 오빠가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딱 봤는데 그냥 그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물어보고 싶었어. 되게 이 작품이 문가영이라는 배우에게도 되게 흥미로웠던 거가 너의 세 가지 연령대가 나와 이 안에. 지금 너의 나이대와 비슷한 연령대의 정원이가 있고 처음 은호랑 사랑에 빠지는 21 정도의 정원이가 있고 거의 40을 바라보고 있는 정원이 나와. 거의 10살 가까이 나는 연기였는데 지금의 너를 정원에 대입시키는 거, 젊은 정원을 어린 너에게 대입시키는 거, 아직 오지 않은 너를 상상해서 정원에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 뭐가 가장 배우로서 좀 어려웠어? 오히려 초반이었던 것 같아. 은호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사실 이게 계속해서 대사를 하고 사실 고리가 딱 하나 끼워지는 순간 뒤는 자연스럽게 이게 붙는다고 생각을 하거든. 첫 단추 잘 깨매놓으면 딱 첫 고리가 사실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 고리가 나도 사실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 안에서의 어떤 고리가 있어. 이게 잘 꿰어야 뒤에가 잘 이게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 뒤에 감정은 사실 내가 이렇게 딱 풀어도 알아서 붙어지는 뭔가 느낌적인 게 있거든. 그래서 오히려 초반에 어떻게 보면 정원이랑 은호가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되는 순간들, 너무 다른 두 남녀가 흥미를 서로 느끼게 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 그 설득력이 제일 중요하잖아. 둘이 왜 만나게 되고 어떤 부분이 좋았던 건지에 대한 거. 그래서 초반을 좀 되게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 막 헤어 메이크업부터 시작해서 말투를 어떻게 하고 이 모습을 얘가 좋아하나 마나에 대한 것들을 뭐 감독님이든 교환 오빠든 거기에 좀 공을 많이 들인 것 같아요. 오히려 초반. 오히려 그 첫 세팅을 잘 해야 여기서부터 풀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신이었구나. 전혀 그 몰랐었어. 난 또 어린 가영이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연기도 잘하는 걸. 그랬고 그렇게 세팅한 게 흘러가면서 변하는 것도 관객 입장에서는 재미있더라. 그러니까 초반에 너가 말한 세팅이 잘 돼서 자기가 관심을 갖게 된 누군가에게 잘 다가가는 법도 모르는 것 같은 은호가 정원에게 뭐에게 매력에 빠졌을까? 이게 잘 세팅이 되고 나서 정원은 조금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좀 있을 수도 있고 얘가 작품에 따라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복장뿐만 아니라 행동 양식이 조금 바뀌어가는 것도 되게 보는 재미가 있더라. 그치, 많이 변화가 되죠. 사실은 되게 모든 게 선택이었던 것 같긴 해. 물론 우리 영화도 선택에 대한 영화이기도 하지만 그치. 우리도 연기할 때 모든 게 선택인 거야. 어쨌든 나중에 정원 은호를 찍을 때도 우리의 작은 시선 하나가 아니면 작은 손짓 하나가 별거 아닌 건데도 의미가 되게 커질 수 있는 조심스러운 관계인 거지. 그러니까 그게 되게 찍고도 이게 과했나? 아니면 이 시선이 과했나? 그런 걸 교환 오빠랑 진짜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 서로.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선택을 하면서 완성해서 지금 영화가 나왔고 영상 올라가는 시점에선 당장 다음 주 개봉이야. 어떡해. 로맨스 영화인 건 알겠고 우리가 대충 설명을 했지만 이 영화에 담겨진 어떤 감성과 스토리라인일 수 있고 어떤 정수는 봐야 느껴지는 게 있단 말이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이 영화에 뭘 기대하고 보고 나서 어때 했으면 좋겠어? 연말의 느낌도 나긴 나겠지만 너무 사랑 영화라고 안 봐주셔도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냥 사람 사는 이야기? 그리고 그게 꼭 연인 간의 어떤 것도 아니어도 우리 감독님이 나를 처음 만나고 이 작품이랑 막 같이 이야기를 했을 때 해주셨던 말씀이 나는 잘 이별하는 영화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 그래서 근데 그 이별이라는 거는 꼭 연인이 아니어도 누군가와의 이별, 매듭지어지지 않았던 어떤 순간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거나 아니면 오빠 말대 영화를 다 보고 잠시 한 2초의 이 침묵으로 무언가 잠깐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면 난 되게 성공했다는 뿌듯함이 있을 것 같아. 나도 그 감독님 말씀하신 게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이 작품은 매듭 혹은 마침표에 관한 얘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보고 나서 하게 됐어. 꼭 연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삶의 자기만의 어떤 역사일 수도 있고 다른 대인 관계일 수도 있고 지금 그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옛날 얘기지 끝났지라고 생각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가끔은 그거 내 안에서 해결 안 됐네. 내가 이렇게 계속 행동하고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어떤 감정들이나 생각들이 내 과거에 뭐가 정확하게 매듭 안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구나
할 때가 있잖아. 음. 현재 시점에서 둘이 재회를 하는 거가 재회해서 다시 사귀게 되든 아니면 진정한 이별을 하게 되든 어떤 마침표를 찍을지를 결정하는 영화겠구나 하게 되더라고. 예전에 헤어졌던 거는 사실 헤어진 게 아닌 상태인 거지. 어떤 그치. 면에서. 그래서 되게 말했던 그런 감성들을 좀 보고서 많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분들 꽤 많지 않을까? 나도 그런 거 삶에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 혹은 내 어떤 경험? 어떻게 보면 영화 얘기이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그게 사실 그 매듭을 풀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오는 것도 되게 행운인 거잖아. 맞아. 그렇게만 한다면 참 좋겠다. 나의 기분이. 정말 저는 개봉일이 정말 영화 맞다고 봐요. 12월 31일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영화고. 오빠도 파노라마 지나갔어요? 묘하게 보고 나서 묘하게. 진짜 그렇게 되더라. 둘이 정말 이 시너지 너무 맞고 이거는 저도 말하는데 말하면 말할수록 스포일러 없이는 말을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12월 31일 날 만약에 우리 반드시 보러 가시고요. 이거 나갈 때 좀 공개가 돼 있으려나? 12월 31일 날 GV 하기로 했거든? 우리 거? 아마 너 12월 30일 해? 맞아, 해 오빠. 그럼 나 아마 그날 갈 거야. 진짜로? 그래서 고마워. 12월 31일 날 이 영화로 GV를 하면은 굉장히 감성 있겠군 해갖고 그때는 영화를 보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스포일러 할 말이 훨씬 많지. 굉장히 많겠죠. 궁금하신 분들은 12월 31일 개봉 당일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난 마지막으로 끝나기 전에 이거 너무 보여주고 싶었어. 네. 근데 진짜 배우라 그런지 사실 저거 뭐 신경 쓸까 냈뒀는데 오자마자 제 책상에 있는 뭐를 발견을 하더라고요. 근데 오빠 저건 뭐야? 이게 내가 고등학교 때 쓰던 핸드폰. 이게 내가 대학교 갔을 때 쓰던 핸드폰. 여기서 일로 넘어간 건데 대박이다. 진짜 유물이지 유물. 아니 나 그럼 만났을 때 예를 서 내가 너 처음 봤을 때 이 핸드폰 쓰고 있을 때야. 내가 06학번이야. 정원이가 06학번이잖아. 맞아. 그걸 보면서 06학번이라고 할 때 그래. 이거 하고 있을 때 내가 리코더를 불어준 거 아니야 이 핸드폰? 이거야. 그래 이거야. 대박이다. 내가 이걸 갖고 온 이유가 이 안에 내가 분명히 기억하는 뭐가 있어. 그래서 찾아봤는데 마침 이게 있더라고. 내가 이 핸드폰으로 우리 교회 애들 사진을 찍었었는데 거기에 가영이 찍혔는데 내가 가영이랑 얘네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 애들 교회 애들 다 찍었었는데 해갖고 내가 진짜 너무 살려보고 싶은 거야 이 핸드폰을. 극적으로 오늘 와갖고 그래서 내가 진짜 무서운데? 와 나 내 기억이 맞더라 있더라. 오빠는 진짜 이런 것도 안 버리고. 뭔가 나중에 찾을 일 있을까 싶었는데 가영이를 위해 찾게 될지 몰랐지. 그러게. 내 기억으로는 거의 우리 알게 되고 거의 초반이야. 정말 초반. 거기지. 2005년 5월 22일이야. 대박이다. 저 핸드폰에 있던 거. 근데 꺼내지지가 않아갖고 대박이다. 이거 갖고 있는 사람 없을걸? 그럼 이거 보여줘도 돼. 이거랑 심지어 같은 우리 곳에 있던 언니네. 내가 기억하는 너의 언니 모습 이거지. 이걸 생각한 이유가 그거였어. 그때 너무나도 막 귀엽고 막 이러니까 이때 이미 막 CF 얘기가 오가는지 몰랐는데 그때 나뿐만 아니라 다른 형 누나들도 그 얘기 다 했었어. 너 나중에 막 뭐 배우 하거나 막 유명해지면은 막 오빠 사인해줘야 된다. 그래서 네가 막 알았어 막 그래서 찍은 거야. 미리 찍어놓자 스타 될 건다. 이래서 찍었던 거 내 기억이 우와 있다며. 진짜 똑같아 근데. 말했잖아. 너 내가 아는 이 얼굴 그대로 그냥 이렇게 컸다니까. 우와 너무 귀엽다. 보여주고 싶었지. 너 진짜 딱 이 모습 그대로였어. 내가 처음 봤을 때. 그리고 나중에 친해져서 네가 막 어디 놀러 가서 어머. 핸드폰 보내주고. 어머 한 1년 뒤야. 그래서 번호를 네가 알았을 거야. 이거 어머. 네가 찍어 보내준 거. 대박이야. 야 나는 이건 있을지 몰랐어. 그냥 하다 설마 더 있나? 해서 사진을 쭉 봤는데 있더라. 이게 차네. 이게 일하러 가는 때인가 보다 그러면. 분장차야 오빠 이거. 그럼 이게 그때인가 보다. 내가 그 문자가 있나 해서 그거는 문자 옛날 건 다 저장 안 되니까 지나간데 네가 나 한석규 아저씨랑 광고 찍어 뭐 한 적이 있었어. 맞아. 그 네가 한석규 배우님이랑 가족 맞아. 아빠 엄마 딸 이렇게 나오는 어떤 그림에 무슨 아파트 앞에서 찍었어. 뭐 있어. 그래서 자랑을 한 적이 있었다. 이게 그 즈음인가 보다. 그러면. 맞아 딱 뒤가 분장차 봤어 이거. 미쳤다. 그게 이 핸드폰이 남겨놓은 역사야. 여러분 핸드폰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마세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진짜 너무 신기해. 그랬던 가영이가 진짜 배우가 돼서 나타났어요. 어느새 진짜 지금 한 시간 20분 떠들었거든요. 다음에 또 어떤 재미난 기회가 되면 또 영화 또, 찍으시거나 그럼요. 하면 뭐 여기는 언제든지 놀러 오시는 거. 좋아요. 전 대환영입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아, 우선 너무 색다르고요. 네. 사실 카메라가 켜지기 전에도 할 토크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오빠한테 내 일 얘기하는 것도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 마음도 따뜻하고. 12월 31일 날 개봉하니까 네, 많이 보러 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어느 연령대 이상이기만 하면 보고 나서 파노라마가 스쳐 지나가는 진짜 그런 영화거든요. 제 생각에 이건 은은하게 잔잔하게 많은 분들에게 좀 가닿는 영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 보면 감독님들이 문가영 배우를 찾게 될 것이다. 난 진짜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 12월 30일에 개봉하는 만약에 우리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저의 교회 동생 저에게 초콜릿을 그렇게 갖다 준 문가영 배우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리코더 하겠습니다. 불어준 가요. 리코더 연주를 그리고 연습 안 했음을 실토하는 정직성까지 갖고 있던 문가영 배우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재의 승국의 이승국이었고요. 문가영 배우였고요.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